키워드가 도대체 독일 안에서 어느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는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좀 체험해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더스트리 4.0이 먼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시장의 변화가 먼저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 제품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물론이고 이제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 계기가 돼서 뭐 3D 프린팅, IoT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경제적이기도 하고 손쉬워지기도 하고 이제 제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업 환경 쪽에서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친환경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 뭐 10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이제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유럽, 뭐 다 일본, 한국 다들 결국에 경제 성장의 기반이 이제 실물 경제 결국에는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상당히 많은 그 정책적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렇게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물론 유럽 이제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독일이 앞으로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서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이제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국가들이 추격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 있던 제조 기반들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제조업의 어떤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졌었고요. 당장은 뭐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더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 분야의 어떤 리더십, 그 다음에 또 일반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상당히 리더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결합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상당히 육성을 하는 거고요. 독일이 이제 메르켈 총리가 들어오고서부터 하이테크 2020이라는 어떤 기술 육성의 비전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제 그 항목 중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업 리더십을 10년 뒤에도 가져가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이테크 2020이라는 그 비전 안에 이제 10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뭐 통신 기술, 뭐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더스트리 4.0 하나의 자리를 잡게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도 책정이 되고 카테고리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발단이 되었는지를 좀 보셨고요. 인더스트리 4.0이 그럼 도대체 뭐냐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산업혁명의 네 번째 단계다.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까지 일컫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학교별로 이제 산업혁명 단계를 좀 구분하는 차이는 좀 있지만 이제 독일에서는 이걸 4.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도입된 그 자동화의 시기,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가 이제 공장에 확산되던 그 시기. 3차 산업혁명은 IT 기기가 이제 공장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고요. 인더스트리 4.0이 곧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일컫는 건데요. 독일에서 정의하기로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실 텐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속해 있는 현실의 세계, 즉 물리적인 세계 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오브 띵스를 현실의 세계라고 보게 되면 뭐 센서나 액추에이터, 뭐 기계, 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현실의 세계가 되겠죠. 이거를 소프트웨어 세계인 사이버 세계, 인터넷 오브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그 매개점이 결국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 저희 구글의 자율 무인 주행 자동차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자동차 보시면 이제 각 센서들이 있죠. 말하자면 물리적 세계에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뭐 라이다라든지 뭐 비전 센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수집.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과의 연결, 교통 정보라든지 기상 정보, 뭐 신호 체계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버 세계의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뭐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공장에 실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과거 이제 3차 산업혁명기, 즉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혁명기에는 중앙 집중 방식의 어떤 운영,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제어기에서 기기들을 통해서 소재를 가공하는 형태의 제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재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지능형 기기들이 부착이 됩니다. 가장 단순한 예가 RFID가 되겠는데요. 더 발전해 나간 형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컴퓨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스스로 이제 컨텍스트를 담고 주변의 환경의 통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가공을 해달라고 이제 거꾸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비스 로직의 역전이라고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제 중앙의 기계에서 소재로 가던 그 서비스의 방향이 소재가 이제 기계로 역으로 요청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좀 제조업 현장에 좀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순차적인 공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정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공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B 공정이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C를 먼저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소재나 반제품이 자신의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어떤 가변적인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고요. 모듈 공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소비자 욕구에 더 맞게 이제 더 세부 사항들을 더 반영할 수 있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라고 하면, 중요한 개념 4.0 시대는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효익을 얻는 게 누구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3D 프린터의 뭐 리더인 스트라타시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당신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15에서 20%까지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는 개인화된 물품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만큼 효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효율이 이제 아카텍이라는 것이 독일 과학기술위원회인데 뭐 30%까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검증은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또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의 롤란버거 같은 경우에 유럽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매년 100조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EU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 조금 눈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혹시 나이키 아이디라는 제품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기본적인 디자인부터 이제 소재, 그다음에 색상 등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거의 뭐 3억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소비재들이 대개가 이렇게 개인화된 물품으로 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제품 생산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생산 공정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개인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더스트리 4.0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아래에 초코마이즈라는 사례도 유사한 사례인데 이제 초콜릿을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생산 기기들도 좀 변화가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이 독일 빌레벨트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그 뭐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카라는 브랜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쿠카 로봇의 하나인데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기존의 로봇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독립된 공간 안에서 사람하고는 이제 별개로 작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이렇게 거대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그 생산 기기들은 굉장히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재 자체도 이제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해서 이제 다치지도 않게 하고 사람과 이제 협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입력된 경로로만 로봇들이 작업을 했는데 지능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동선을 피해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화가 되는 로봇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현장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의 일을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로봇, 제 이름을 갑자기 맥스터라는 로봇이 있죠. 그게 뭐 자동차 한 대 가격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앞으로는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은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 그 카이저슬라우턴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시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 구글 글래스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자가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자기가 다음 작업을 뭘 해야 될지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현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오픈 베이스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이미 BMW 같은 곳에서는 이제 수리공들에게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원격으로 이제 원거리,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해외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숙련공들 일일이 가서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굉장히 현장감 있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숙련된 그 엔지니어가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공장에 있는 그 테크니션한테 어떤 것들을 확인해봐라, 어떤 것들을 고쳐라 이렇게 원격으로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BMW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신차 출시주에 굉장히 짧아지겠죠. 몇 개월마다 이제 그 플랫폼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금형을 일일이 파가지고 이제 금형 자체도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하는데 파가지고 이제 그 부품을 나르는 이런 직선 픽스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때마다 생산을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3D 프린터로 간단하게 한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하다 보다 보니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금속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요, GE나 롤스로이스 같은 뭐 이제 제트기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금속 분말 3D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 가서 보니까요,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지만 많이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3D 프린팅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상당수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주목하셔야 될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R&D 인력 절반, 3만 명 가운데 한 15,000명 가까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멘스가 과거에 우리 인식으로는 하드웨어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툴들, 기존에는 이제 뭐 공장 레이아웃 설계, 그 다음에 배전 설계, 뭐 또 생산 체크 이런 것들을 다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멘스의 뭐 TIA 포털이라든가 PL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혹시 찾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인터넷상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자동차 부품 하나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안에다 집어넣으면 공장 레이아웃을 다 설계해주고요, 배전 설계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여서 이제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DHL이 이제 독일 대표적 물류 회사인데요. 이미 뭐 스마트 패킷 해가지고 이제 뭐 온도 이런 거는 저희 뭐 피자 배달할 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컨테이너에도 이제 뭐 충격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자기 물건이 얼마나 안전하게 배송이 되어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히스토리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류사에 더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친환경 공장 얘기인데 이게 그 독일의 비텐슈타인이라는 공장인데 이 슈투트가르트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도 굉장히 적고 또 생산 과정에서 남는 열을 지역의 이제 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공장이 갖춰야 될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 나름의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제 많은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스마트한 피플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기들도 스마트하게 해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목적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아까 인더스트리 4.0에서도 추구했던 어떤 유연하고 가볍고 친환경적인 이런 생산 체계를 앞으로 갖춰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한 프로세스 보면은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 제공을 통해서 유저와 디벨로퍼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조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의 아우토사르라는 이제 오픈 표준 플랫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독일의 이 6개 기업만이 이제 본인들이 주도하겠다 해서 이제 플랫폼을 개발했었는데 이 플랫폼 자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GIS하고도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제조 현장으로도 이런 IT에서의 어떤 플랫폼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저슬라우턴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시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해외 기업까지도 초빙해서 참여해서 그 인더스트리 4.0 표준을 개발하는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도 에게도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네, 회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백본이라 그래서 어떤 기본 표준 통신 언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각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태스크 하나씩을 맡아서 이렇게 생산 공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표준화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교환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즉시 현장에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중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핫 수업이라고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임무 부여하는 것을 이제 플러그 앤 프로듀스라고 하고 있고요. 기기들은 어떻게 지능화가 되어야 되겠는가 보면 미래 생산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복잡계 그림인데요. 앞으로는 굉장히 더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기기들 각각이 어느 정도 지능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복잡한 체계를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기들이 이제 각기 좀 지능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FID의 형태로 어떤 컨텍스트를 담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그 표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멘틱 프로덕트 메모리라고 하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이게 각설탕 2개 합친 정도의 사이즈의 컴퓨터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되고요. 웹 서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컨텍스트가 강력하게 담겨지는 툴이 되겠고요. 이게 뭐 소재나 부품에 붙이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이동 팔렛이라든지 이런 데 부착이 돼서 같이 소재와 반제품과 이동을 하면서 이제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뭐 센서들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머신러닝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포스코 사례를 좀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코에서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이제 RFID 물류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뭐 저희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철판을 코일로 감아놓은 형태의 코일들은 전부 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통해서 물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한 100m를 일일이 가면서 찍었어야 재고 관리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선자리에서 100개를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 효율이 7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서울 센터에서 모두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방향으로 데이터 수신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에 에너지 효율화, 그래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모든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센서를 수백 개에서 한 3,000개까지 늘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수작업하던 거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심는데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연간 한 20억 원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공장을 이제 전부 다 그 버추얼 팩토리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컨텐츠로 다 담아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예측 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기가 언제쯤 고장 날 거라는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기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진동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뭐 60시간 뒤에 페일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뭐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게 되면 엄청난 그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G나 뭐 지멘스 아까 보셨지만 하드웨어 기업들이 성장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융합이 필수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스코어와 같은 기업도 이런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힘을 좀 써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